시장은 좋지 않아요. 현재 구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정말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도 시작이 됐고 이제 이 청약을 하려고 돈을 막 모으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회사인지 보고 우리가 네. 청약을 할지 말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케미칼, 네. SK 케미칼의 자회사인데 우리 위탁 생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의류나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그런 쉽게 말해서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회사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막 생산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는 아니지만 대신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액을 보면 2019년만 해도 매출액이 벌써 1,839억 원에 영업이익이 228억 원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28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보면 지금 뭐 증권사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뭐 주가 수익 비율 대비 뭐 몇 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걸 25배 이렇게 봤을 때 기업 가치가 굉장히 뭐 많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죠. 네, 올해 IPO 최대어 중 하나로 네. 꼽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국내 CMO, CDMO 업체들의 그 몸값은 점점 날로 커지고 네. 있잖아요. 따라서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거는 기대도 크거든요. 장외에선 벌써 20만 원에 네, 그렇습니다. 매매가 네. 된다는데 따상상 갈 수 있을까요? 따상상이라는 게 결국 이제 한 번 30%, 또 한 번 30%, 또 한 번 30%잖아요. 네. 그럼 벌써 뭐 2배가 가는 거죠. 이전에 네네. 그 SK 바이오팜이 네, 그랬죠. 예.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변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요 예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기관들이 얼마 가치에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를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관들도 지금 서로 눈치 작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에 이렇게 공모가가 형성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를 생각해봤을 때 네. 내가 조금 낮게 이 금액을 해서 좀 그 지분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가치를 높게 해도 그 가격에 내가 지분을 살 것인지를 두고 지금 서로 눈치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수요 예측이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겠습니다만 여기서 상단에 몰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회사 가치가 앞으로 더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기관이 더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모가도 시초가나 공모가가 이제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오늘의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구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 큰 손들이 네. 얼마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네. 높게 평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한데요. 이 상장 절차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죠? 지금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4일부터 오늘까지가 이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지금 네. 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희망 공모가가 나오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49,000원, 최하단이 49,000원이고 상단이 65,000원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65,000원일 때가 퍼 25배,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대비해 25배로 지금 해놓은 건데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이제 4조 9천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상장사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일단 수요 예측이 기관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면 9일, 10일 지금 다가오는 9일, 10일에는 일반 청약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이 진행이 될 텐데 9일에서 10일은 일반 이제 청약이잖아요. 네. 지난해 6월 그 SK 바이오팜의 그 열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럼요. 저도 제가- 주변에서 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다 죄다 넣었어요, 돈을. 제가 그래서 딱 1년 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출연을 해서 그 당시에 증권사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증권사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할아버지가 있고 며느리나 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왔는데 네. 증권사에 와서 그 이제 올해 그 어르신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딸의 손을 이끌고 너도 이제는 이런 시장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네. 그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막 이렇게 그 청약서를 쓰고 막 그럴 정도라니까 네. 그럴 만큼씩 열기가 뜨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1년 만에 이제 재현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작년만큼의 어떤 그런 그 청약 열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장하면 따상상할 거야, 최대하면은 그만큼 흥행할 거야라고 네. 낙관하기는 네.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전 SK 바이오판과는 다른 게 네. 그 당시 시장이 워낙 상승장이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백신에 대한 잡음도 들려나고 있고 네. 당시도 SK 바이오팜은 굉장히 공모가가 낮게 측정됐다라는 점에서 더 흥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급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요 예측이 끝났죠. 그다음에 기관들이 그러면 이제 얼마에 들어오겠다도 중요합니다만 이 기관들 중에서 많은 기관들이 보호 예수 기간을 얼마로 설정할 것이냐를 좀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여러 기관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그 시초가가 딱 형성되는 그날 바로 팔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날부터 보호 예수라는 거는 이제 팔지 못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건데 보호 예수 기간이 많거나 보호 예수를 무조건 기관들이 많이 하게 되는 비율이 높으면 그 종목은 따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전 포인트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청약을 할 때 그 가격이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빅히트 때 우리가 봤습니다만 상장 초 시초가가 굉장히 그 높게 형성이 되면 그만큼 이탈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먹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시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시고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하게 투자하자. 무조건적으로 청약은 네. 따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안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예. 될 텐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반 청약 균등 배정 주식수 예상치를 보고 계십니다. 총 280만 주 이상이 균등 배정으로 물량으로 네.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와 또 빅히트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비교를 받으면서 당시에 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네. 따상한 이후 주가 급락했는데 빅히트도 사실 SK 바이오팜 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따상하고서는 상한가가 풀리자마자 급락으로 보였었잖아요. 그래도 따상도 대단하긴 한 건데.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네, 우리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도 네, 염두를 해야 네네네.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청약을 예.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버스 빅히트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는 또 떨어졌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위버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또 이제 잘 되고 있다고 보니까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내재 가치 그러니까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또 장기 투자로 놔둬도 될 회사냐. 이거를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위탁 생산 업체들의 성장세나 성장률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어쨌든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면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 구간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학습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2019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200억 정도이지만 지금 앞으로 한 2, 3년 내에는 2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2천억 시도도 열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회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얼마나 이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신경을 써 본다면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여력이나 아니면 투자
방심이 좀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공모주 물량의 절반은 청약을 신청한 계좌수로 나눠서 이제 그렇죠. 균등 배정하겠다고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약 증거금 따라서 이제 배정받는 것과 다르게 균등 배정되는 물량이 있어서 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은님도 얼마 넣어야 한 주나 받으려나요?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정말 그렇지만 어려워졌어요. 계산이 좀 어려워졌어요. 계산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네. 내 계좌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각 증권사마다 계좌를 많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공모하는 그 증권사 그 청약하는 주관사는 뭐 네. 몇 개 안 됩니다만 어쨌든 네. 그래서 각 계좌를 좀 열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네. 뭐 그래서 가족들이 다 열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쨌든 그 계좌의 금액이 아니라 계좌 수가 수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좀 열어놓고 네.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청약 물량의 생각합니다. 100%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을 균등 배정해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SK 바이오스 사이언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SK 케미칼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왜 같이 버프를 받지 못할까요? SK 케미칼이 사실은 뭐에 서면 네. 저기 수주를 좀 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SK 케미칼 자체가 이제 이걸 오히려 알짜 사업을 떼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근데 궁극적으로 근데 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LG 배터리 사태에서도 또 봤는데 처음에는 뭐 떼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습니다만 결국 LG 배터리 관련한 주식들은 계속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회사 자회사의 개념이 아니라 SK 케미칼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성이 앞으로도 있다고 보면 SK 케미칼도 결국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뭐 개인 투자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네. 회사의 성장성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케미칼 오늘 아쉽게 계속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과연 청약 결과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도 예의 주시해 보시기 바랄게요.